자, 봅니다. 이제 11절에 타스크하고 서비스 클래스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얼쭉 다 끝났는데요. 자, 한번 보죠. 타스크 클래스가 있고요. 서비스 클래스도 있고요. 그리고 워커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 지금 UML 코드 형태로 봤을 때 얘가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제 다 아실 테고, 그리고 타스크하고 서비스가 이 워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자, 워커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작업 스레드가 UI를 변경할 때 이거는 지금 플랫폼.runLater하고는 별다른 방법입니다. 알겠죠? 별개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할 때 타스크와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즉 표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타스크 서비스 역시 추상 클래스인데요. 자, 타스크 추상 클래스는 자바 FX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동기 작업을 표현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동기하고 동기 무슨 차이인지 아시잖아요. 몰라요? 동기화는 한 놈이 끝나야 진행이 되는 거고, 비동기는 니 따로 나 따로 가는 거라. 맞죠? 예.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해놓은 클래스고요. 자, 서비스 클래스는요, 타스크 클래스를 서비스 내부에다가 감춰가지고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타스크 클래스를 간편하게 시작이나 취소, 재시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스크 클래스는 지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서비스 클래스에 의거해 가지고 이 타스크 클래스를 조정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타스크 클래스를 생성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타스크 생성 해서, 자, 타스크 클래스는 비동기 작업을 한다. 결과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성 방법도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데요. 결과값이 존재한다면 우리 왜 앞에서 스레드에서 콜 메서드 기억하시죠? 퓨처 객체 이런 것들, 그죠? 그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콜 메서드는 없고, 콜 메서드만 있고 런 메서드는 없습니다. 이 타스크에서는. 알겠죠? 왜냐하면 런어블 객체를 얘가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거를 스레드의 값으로 대입은 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런어블을 재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콜 메서드가 그걸 다 잡아서 해줄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타스크 제네릭 타입으로 인티저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얘가 이제 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할 때 동일하게 전부 다 타입 파라메터는 인티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야, 기도한다, 기도해. 야, 연불리 오나? 연불리 오냐고. 뭐 이러고 있네. 연불리 오나? 이러던데, 니. 자, 그래서 이 타스크 클래스는요, 자, 요렇게 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자, 작업 결과가 있으면, 자, 이 리절트 타입도 당연히 인트 타입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런데 결과 값이 없을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런 메서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런 메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결과값이 없는 클래스 보이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소문자만 썼었다, 그죠? 맞나요? 근데 이 보이드라는 클래스가 바로 결과값이 없을 때 우리가 쓰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아마 설명했죠. 요거 지나가면서 안 했나? 했죠. 예, 요게 바로 결과값이 없는 클래스를 우리가 결과값이 없는 걸 리턴을 해줄 때, 자, 보이드를 이 클래스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결과값이 없을 때, 자, 이거는 보이드하고 틀립니다. 소문자 보이드하고는 이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작업 코드하고 널을 리턴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타스크를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데 라는 거죠. 타스크를 앞에서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죠? 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작업 코드를 쭉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스레드의 매개 값으로 주면 된다는 거야. 왜? 이 타스크라는 클래스가 무슨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스레드의 매개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객체는 반드시 무슨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까? 러너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해놨잖아요. 타스크, 워커를 구현 및 러너블 인터페이스도 구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이렇게 타스크, 뉴 타스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레드 안에다가 매개 값으로 우리 스레드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뭐예요? 클래스, 타스크, 임플리먼트, 러너블 해서 그거를 스레드의 매개 값으로 던졌죠. 기억납니까? 예, 그게 첫 번째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만들어서 자, set daemon 하고 start 외치면 지가 알아서 콜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물론 밑에는 뭐 execute 서비스 안에서 타스크 처리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자, 타스크에서 뉴 타스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서밋 해가지고 타스크 주면 된다, 그죠? 그럼 스레드 풀에 있는 애들이 갖고 와서 이 타스크 러너블 객체를 실행을 하겠죠. 맞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타스크를 실행을 하다가요. 어쩌면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제 이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닥 잘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죠. 자, 타스크 취소 부분이 있는데요. 타스크가 처리되는 도중에 취소를 하려면 cancel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cancel 메서드는요. 타스크가 돌면서 이 cancel 메서드가 호출이 되었는지 검사해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죠. 타스크 보이드에서 여기서 콜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했는데 while 문을 돌면서 자, if is cancel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is cancelled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is cancel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cancel이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었니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됐어. 그러면 뭐예요?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요 옆에 걸 한번 보죠. 요걸 바라볼 때 코드가 어때요? 얘는 무한 루프를 도는데 자, 역시 is cancelled가 들어갔어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is cancelled가 몇 개 들어갔어요? 2개 들어갔죠? 밑에 보니까 일시정지 상태에서 interrupt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 캐치 구문으로 빠지는 거 알고 있죠? 맞죠? 예. 그래서 interrupt를 호출해도 이거를 넣어줘야 되고 interrupt를 호출하지 않으면 이 코드를 넣어줘야 되고 좀 그래요. 이 코드가. 맞죠? 조금 그래서 내가 잘 안 쓰는데요. 안 썼던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죠. 여기에 타스크 취소 방법. 타스크를 실행하다가 외부에서 캔슬 메서드를 호출하면 타스크 인스턴스 메서드인 is cancelled가 true가 되어 타스크가 취소가 된다. 오케이. 이까지는 잘 알겠다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에 타스크 실행 중 코드 중 일시정지 부분이 있을 때 외부에서 interrupt를 호출하면 당연히 interrupt exception에 걸리니까 호출하면 타스크의 메서드인 is cancelled가 자동 호출이 되어 cancelled를
호출되어 true를 리턴을 한다 하여 예외 처리 코드에서 타스크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뭔가 상당히 번거롭다, 그죠? 네. 왜냐? 여기에 일시정지 코드가 들어가도 되는 것도,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터럽트 메서드를 왜 썼습니까? 결국에는 스레드를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럽트 메서드를 썼었다, 그죠? 그렇다면 굳이 코드를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스레드의 정적 메서드인 뭐가 있었어요? 인터럽트가 호출되었니? 뭐였죠? is interrupted. 또 인스턴스 메서드인 다 까먹었어요. interrupted. 나도 헷갈리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is interrupted가 정적 메서드가 아닌 것 같은데. is interrupted가 인스턴스. 그죠? interrupted가 스테이트. 자, 여튼, 어쨌든 저쨌든 간에,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저라면 타스크 클래스에 원래 이렇게 인터럽트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이게 인터럽트 예외 처리 코드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얘가 이 타스크 클래스는 is canceled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브레이크 치고 빠져나오는데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라면 is interrupted라고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 구문을 빠져나올 거라면 interrupted 메서드가 호출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조건 모든 코드에 이 슬립이라는 메서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죠? 맞잖아요. 그런 거에도 따지고 보면 좀 이 코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난잡합니다. 그죠? 예. 됐나요? 네. 그리고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죠. 타스크는 스레드는 한번 스타트하고 나면 재시작이 됩니까? 또 스타트 호출하면 됩니까? 안 되죠? 타스크도 똑같습니다. 왜? 러너블 객체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실행하려면 반드시 타스크 메서드를 또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시켜야 되겠죠. 맞나요? 예. 그게 바로 타스크 클래스의 어떻게 보면 취소 부분에서는 좀 썩 그렇더라고요. 됐습니까? 네.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요까지만 보고 서비스 클래스 자 UI 변경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봅니다. 콜 메서드는 작업 스레드 상에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콜 메서드는 작업 스레드 상에서 호출이 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UI 변경 코드를 작성할 수가 절대 없겠죠. 맞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업데이트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메시지 메서드를 호출해서 UI 속성 바인딩을 하거나 platform.runLater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코드를 씹는 거예요. 상당히 번잡스럽다, 그죠? 맞습니까? 상당히 번잡스럽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platform.runLater를 단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스레드 만들어서 런레이터 호출하면 그만입니다. 코드 짜실 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타스크가 가지고 있는 UI 변경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업데이트 프로그레스인데요. 얘는 그냥 프로그레스 진행되는 상태 있죠. 네. 진행되는 상태를 UI 변경 메서드 매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변경되는 그 코드를 제시해 줄 수가 있는데요. 좀 짜증난다. 이거는 차라리 플랫폼.runLater를 외쳐서 얘를 갖고 값을 줘서 계속 더블 값을 줘서 증가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통상적으로 원칙인데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한데 우리가 볼 때는 왜 구태여 이거를 넣어서 사람을 번잡스럽게 하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자, 그래서 확장성도 없어요. 얘는 확장성도 전혀 없어요. 이거 왜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데 요 업데이트 메시지는 좀 쓸만합니다. 업데이트 메시지는 매개 값으로 스트링으로 컨트롤의 문자열을 변경할 때 속성 바인딩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조금은 그나마 요건 유연성이 있는 메서드다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솔직히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거 필요 없어요. 속성 바인딩 여기서 왜 합니까? 속성 바인딩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거 가지고 그거 내용 UI 변경 코드 업데이트 메시지를 하든 업데이트 뭐 프로그레스를 하든 뭐든 뭘 하든 간에 뭐 여기다 그냥 플랫폼 런레이터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 이거는 제약이 없어. 제약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 이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쳐보면 아 이게 별로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쓰느냐는 솔직히 말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동기. 그러니까 뒤로 알아서 콜백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그러한 장점 밖에 없어요. 자, 콜백 메서드는 우리가 왜 그때 저 스레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왜 이렇게 블러킹이 안 걸리고 쭉 실행이 되는 거를 제가 콜백 메서드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죠. 작업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따라서 이 타스크의 세 가지 메서드 중 자동 하나가 콜백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 메서드가 바로 succeeded와 cancelled와 failed인데 succeed는 성공적으로 작업이 마쳤을 때 그래서 이 succeed, cancelled, failed를 각각 오버라이딩 쳐서 succeed가 되면 작업 성공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cancelled는 취소되었을 때 failed는 예외가 터졌을 때 하는 내용 코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뭐 타스크 클래스를 작성할 때 뭐 재정의해서 애플리케이션 로직으로도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succeed라는 메서드는 통해서 우리는 완료가 되었을 때 task.getValue 해가지고 얘가 리턴하는 값이 있다면 인티저라면 인티저 객체로 이렇게 받아내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의 메서드는요, 다행스럽게도, 콜백 메서드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세 개의 메서드는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실행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 세 개의 콜백 메서드는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상에서 호출되므로 안전하게 UI 변경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콜은 당연히 작업 스레드가 실행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콜 메서드를 실행을 쭉 하잖아요. 맞죠? 쭉 실행을 하다가 성공이 될 때가 있을 거고 실패가 될 때도 있을 거고 failed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외가 터졌다면 그러면 이 메서드 세 개를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을 쳐놓으면 그 상태 결과값을 얘네들이 받는단 말이죠. 받아서 누가?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그것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UI 변경 코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서비스 클래스는 이렇게 succeed, cancelled, failed가 되어 있는 이 메서드를 그냥 가져다가 조정하는 클래스예요. 조정하는 클래스. 그래서 platform.runLater, task 그리고 서비스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UI를 작업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fx를 현업에서 직접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으나 제 추측컨대 이 succeed, cancelled, failed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비동기 작업할 때 그러니까 블락킹이 안 되고 메인 스레드가 이제 딴 작업을 할 때 이제 블락킹이 안 되고 이제 따로 작업을 해야 될 경우 비동기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서는 반드시 이 타스크 클래스를 써야 될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떠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런레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냥 이거는 비동기 작업할 때는 많이 쓸 빈도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알겠습니까? 예. 자,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서비스 클래스를 좀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